이번 이야기는 이제 서울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그림자가 이제 드리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가장 맞는 게 아마 이 가사도우미가 아닐까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요즘에 그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해주는 이모님 있잖아요. 이모님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이모님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도 하지만 주 5일에 월 400만 원 준다고 해도 구할까 말까인 경우들이 많아요. 신생아 입주 도우미 공고에 갑론을박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올라왔던 건데, 타워팰리스에서 입주 도우미를 모집을 하는데 주 5일이고 애가 이제 신생아여가지고 애 좀 봐주고 이제 집안일 좀 해주시고 하면서 출퇴근 이모님을 구한다. 그런데 월 400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많이 받냐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가지고 못 구한다 라고 하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가사도우미, 뭐 소위 말하는 안 좋게 얘기해서 뭐 가정부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직업이 고소득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좀 뭐랄까, 처음에 서울 상경해가지고 우선은 이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연봉으로 치면은 이제 세후 정도니까 세전으로 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 월 400만 원 가사도우미 치면은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못 구해가지고 좋은 이모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괜찮은 분 있으면 저희 집도 좀 연결해 주세요 하면서 맘카페나 이런 데들 많이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일을 시키려고 돈을 주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사람들을 데려왔죠. 누구죠? 바로 이제 필리핀 이모님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가사도우미인데 이제 100명이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적인데 가사도우미 개념으로 이제 100명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한때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받고 계십니다. 지금 다들 저 역삼동 쪽에서. 그런데 이제 교육받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외국에서 데려오자. 지방 농촌 지역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예 이제 농사도 못 짓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사람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가사도우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대도시나 이런 수도권에서도 못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필리핀 쪽에서는 이제 여러 뭐 이제 동남아 쪽에도 이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좀 이쪽에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 국적인 분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신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뭐 어떤 뭐 범죄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분도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출산 예정인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3일부터 이분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지금 한창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생각보다 높았죠. 그래서 7.5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100명의 그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750집 정도가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7.5대 1이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1200명까지 추가 증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이 잘 되면 대규모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사도우미의 직군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사도우미라는 건 사실 뭐 지방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서울, 뭐 이런 그 약간 고소득자들 맞벌이가 있는 곳들에서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건데, 4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6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8시간 풀타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들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 정책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맞벌이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봤더니 이제 뭐 육아휴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누군가 하나가 쉬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갑자기 외벌이가 되니까 소득이 급감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지출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노후 대비를 하냐 하면서 아이를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가사 노동으로 통한 이 미래를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겠다. 애 낳을 엄두가 안 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라. 집안일을 우리가 해결하겠다.
자, 그러면 실제 반응은 어떨까? 필리핀이 뭐 어떨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글을 막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괜찮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다. 우리가 뭐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써봤는데 좋기도 좋은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 하면서 뭐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조금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이모님들의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금액이 낮다면은 괜찮지 않나? 나도 써야지 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막상 금액이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자, 얼마냐면은 119만 원이에요. 119만 원인데 하루 4시간 기준이고 주 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타임을 돌리겠다 하면은 238만 원, 9가 아니고 238입니다. 238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 238만 원을 준다? 야, 그럼 이거는 적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이다 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거는 그래도 한국인 대비 유의미하게 좀 싸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거지 한국인만큼 줄 거면 내가 이거 왜 써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입니다. 근데 이게 최저시급을 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항상 이런 거에 비교당하는데 공무원은 또 최저시급에 또 이게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연봉이 계속 막 동결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게 알바생보다도 못 받는 경우들도 막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사도우미보다도 못 받냐? 이게 직업에 뭐 귀천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을 또 한 번, 2번 죽이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은 사실 누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안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그 이제 비숙련 노동자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그냥 뭐 단순 노무직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월급이 한 30에서 뭐 35, 뭐 요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24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7, 8배를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7, 8배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내가 1년 일하면 8년치를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10년을 일한다? 그럼 80년치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제가 봤더니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 뭐 제가 잘못 알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문직들 정도 받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직. 그러니까 전문직이 한 뭐 250에서 30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일반 그 비숙련 노동자의 10배 정도 버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월 300 정도 번다. 그러면은 의사가 한 3천 정도 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필리핀 국민 입장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인 거예요. 의대 나와서 막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거나 막 이래야 돼.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단순한 그냥 비숙련 노동자를 할 사람들이 아니겠죠. 엄청 약간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지위나 아니면 어떤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실 거로 전 추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올 필요가 있나?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작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가 약간 전형적으로 이 뭐랄까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된 것처럼 시작은 괜찮았는데 결과물이 이상해. 이런 그 꼬인 사업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뭔가 이제 가사 노동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 해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우리도 외국처럼 씁시다. 특히 이제 그 오세훈 시장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서울시장들이 싱가포르를 많이 갔어요.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융 허브 합시다 하면서 막 그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필리핀 뭐 아니면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사 도우미들을 예전부터 썼어요. 거의 한 3, 40년 전부터 쓰면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많이들 썼어요. 많이 쓰면서 가사 일은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 맞벌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당연한 문화가 됐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로 부르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을 맞춰줘야 된다고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240만 원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이요 5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502만 원을 뭐 외벌이 버는 분도 있고 맞벌이 버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50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240만 원 정도를 맡긴다?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물론 4시간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쓴다? 이거저거 뭐 사교육비 내고 하면은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필리핀 이모님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오셨다가 그냥 고소득자들을 위한 약간 그 제도로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혼란도 많고 되게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업무가 어디까지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고용을 해가지고 개개인의 집에 파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가 서로 계약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키고 이건 시키지 마라라는 걸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상차림하는 건 또 안 돼. 손걸레질이나 손빨래는 또 하면 안 되고 아기 옷을 포함해서 다림질을 하는 건 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뭘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집안일이라는 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도 되나? 이러면서 또 이게 막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아이 돌봄의 목적으로 오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양육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이분들이 온 거지 단순히 집안일을 하러 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또 이게 취지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육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거 가지고 서로 지금 또 막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또 언어가 또 안 통해.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면은 그럼 갑자기 계약서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체크리스트를 만드네 마네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마다 업무의 영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뭐 A라는 분과 B라는 집이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집은 뭐 애가 뭐 순하니까 뭐 기저귀는 갈아주시고요. 뭐 요거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걸 정하기로 했나 봐요. 그럼 요거에서 안 되는 그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아마 또 약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국인의 특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인 특 뭐냐 계약서 무시. 좋게 말하면 정이고 좋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계약서 무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안 지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요도 안 지켜. 문에 미세요라고 써 있어도 당기잖아요. 그리고 당기라고 돼 있는데도 밀고. 이런 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런 걸 안 지켜. 뭐 계약서라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8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퇴근이잖아요. 그럼 6시에 그냥 딱 놓고 퇴근하는 게 원래 룰이죠. 근데 6시 5분 정도에 가야지 기분이 좋아.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가셔야죠. 약간 이런 게 약간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좀 출근도 좀 일찍 하시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유도리도 있지만 또 계약서를 막 무시하는 게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분쟁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해보면서 뭐 이제 바꿔가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들은 이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00만 원 조금 안팎인 것 같고 이 국민 소득이 싱가포르이 8만 불이 넘어요. 홍콩도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뭐 한 2~3배 이상 비싼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과연 이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좀 의문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된 금액 뭐 1,700원 정도 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도 왠지 좀 나도 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거의 10,000원 넘게 주니까 13,000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서 ILO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한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싱가포르하고 홍콩 이런 데들은 이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줘도 돼. 차별해도 되는 거지.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차별금지 조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뭐 내국인이나 최소한의 이제 법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우리도 외국 나가가지고 예전에 막 워킹홀리데이 가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차별을 하면 또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자, 거기다가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고용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해보고 잘 되면은 개개인끼리 그냥 계약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중개만 하는 정도로 이제 국가가 좀 한 발 뒤로 빠지면은 최저 시급을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보고 잘 되면은
바꿀 수는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주제로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 제도의 취지가 이 가사 부담을 줄여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가사 부담을 낮춰주는 이유가 그 시간 동안 그냥 쉬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가사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아이도 낳으세요. 그러니까 육아를 해줄게요라는 게 핵심입니다. 육아를 해주겠다. 그래서 육아 도우미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되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이 우리나라 제도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기가 많대요. 근데 비싸요. 왜 그러냐면 월 174만 원인데 숙식 비용부터 교통비에 전기세까지 다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는 거의 막 한 3,400만 원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이 3.8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고액의 돈을 주는 대신에 확실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이미 돼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일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할머니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떠나서 출산을 떠나가지고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집 도우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꽤 많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할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젊은이가 부족하니까 대체하는 목적의 제도로 쓰는데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의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싸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출산율이 늘었을까를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도 엄청난 저출산 국가고 도시입니다. 홍콩이 0.77명 정도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이 지금 한 명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하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는 거는 출산율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가사 업무를 좀 줄여주는 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이 제도가 뭐하러 하는 거냐? 무의미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그 상관관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늘어납니다.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외벌이를 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가사를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하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일할 청년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 군인을 조금 있으면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자 아이들 숫자만으로는 지금의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징병 자원이 없어가지고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막 다 지금 군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도 이제 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에 일할 젊은이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 자리에 외국인 도우미를 넣겠다. 한마디로 이 여성 경제 참여를 늘리겠다라는 취지로는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를 낳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사 노동을 줄인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작 취지가 저는 틀린 방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잘 했었다면은 오히려 오해가 없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 양육하지 마시고 나와서 일을 하세요 라는 취지라면 괜찮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약간 포장이 돼버리면은 이도저도 아닌 계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물론 당장 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취지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가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은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점점 약간 그 건설업계처럼 한국인 사람들은 계속 나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면 다시 이제 후계자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92%가 50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우미들이 너무 고령화가 돼가지고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키우는데 옛날에 자기 아들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 분들도 많고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아야지 하면서 막 애들 놀이터에 막 방치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불만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제도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거잖아요. 가격은 비싸고 뭐 딱히 뭐 저출산에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뭐 전환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비용을 낮춰줘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라도 해주면은 그나마 좀 뭔가 이 저출산은 모르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오는 부작용을 조금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걸로 출산율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식의 방식으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뭔가 해결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